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 풀이 21번째입니다. 어느새요 20번 하고도 한 번째네요. 이제는 여러분 한자 이해하시죠?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글자 어떤 글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글자는 이자의 속자예요. 그러니까 오드이를 앞으로 내놓고 마을리를 따로 옆으로 놓은, 소위 말하면 쓰기 편하게 놓은 거죠. 위아래로 길쭉하느니 옆으로 놓자 이렇게 된 거죠. 원자를 알면요 이 속자도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게 오드이 변이라는 거죠. 오드이가 이렇게 해서 요거 올려야 되는데 빼고 그대로 똑같죠. 즉 무슨 얘기냐, 이 글자는 옷 속에 어떠한 내봉처럼 그러한 안의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 아니다 해서 이것을 속리 안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서하다 그러면 뭐냐면 종이 뒤에 글을 쓰는 일을 이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머리 있고 사람 옷이요, 옷걸음이고 그 안에 옷이요. 그래서 이렇게 박힌 거죠. 사실 요즘 패션 중에 속옷을 일부러 보여주는 패션들이 많습니다만 옛날에 속옷 보여주면 이거 다 속 본 거죠. 한마디로 속 보여준 거지. 근데 요즘이나 되니까 이게 속을 보여주지, 옛날에는 안을 보여주면 이미 이거 볼장 다 본 거거든.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안은 지켜야 될 상황이었고 그만큼 소중했어요. 이 속리자도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옷고름 그래놓고 그 안의 모양인데 그것만 봐도 이미 속이요. 그래서 이걸 속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속을 봤다고 해서 속 봤다고 얘기하면 속이는 거죠. 네. 아, 혀가 꼬이네. 예. 다음 글자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글자 마음심 옆에 이할리. 이거 왠지 좀 그렇죠? 한자가 마음이 이롭다, 뭔가 영특하다는 얘기겠죠. 같이 볼까요? 마음 씀씀이가 늘 이로운 것만을 찾는다. 즉 마음 씀씀이가 날카롭다는 뜻에서 이건 영리하다라는 뜻으로 영리할 리자예요. 그런데 영리할 영자도 보면 마음심 옆에 하여금 영자예요. 즉 마음이 시키는 것마다 다 똑똑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하나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아. 이 정도 되면 거의 똑똑한 놈이죠. 그래서 이걸 영리할 영, 영리할 리 합쳐서 우리는 영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리하다고 하는 건 결국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짜 따뜻한 거죠. 제가 우리나라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영화 제목 얘기하면 이거 공중파에 대한 위배되기 때문에 무슨 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무슨 검 하니까 벌써 안 해요. 네, 이게 그런데 마지막 멘트가 참 멋지대요. 그 발해 그 왕이 되는 그 왕자의 이야기가, 검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잡는 거다. 영리한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한 말을 할 줄 알고 가슴이 따뜻한 걸 할 줄 아는 게 영리지, 머리로 똑똑해서 빠져나갈 구멍만 잘 생각하는 건 그건 일명 그렇죠, 잔머리 굴린다고 하는 거죠. 이건 영리한 게 아니고 그건 잔머리 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리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영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정도 이 멘트 옛날에는 계속 뭐 숨소리만 거칠더니 요즘은 이 영화 내용이 있어져요. 그것도 고전에서 어느 한 부분을 갖다 딸 수 있을 만큼 의상만 따고 매일 숨소리만 거칠던 영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나라 영화도. 이쯤 되면 수출도 해야 돼요. 그죠? 이 문화의 코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화의 코드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그러한 영화, 그러한 예술, 그러한 학문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겠죠.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얘기했더니 바로 병든 얘기가 나옵니다. 네, 병들 병 옆에 이할리. 즉 무슨 얘기냐, 뒤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늘 좀 그 큰 볼일이 좀 작게 생기면서 그 똥이 나오는 병은 병인데 배가 좀 땡기고 아파. 그러한 병을 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질리자예요. 그래서 정리 그러면 이 변 색깔이 붉으면 정리고 흰 색깔이 나오면 백리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질이, 중요한 건 뒤. 소위 말해 응아. 우리 이거 발음 잘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게 응아 그러니까 응아하고 비슷해가지고서 우리 애기 3살 때 쌍둥이니까
한 놈은 형이고 한 놈은 동생이야. 15초지만 별 수 없지. 그런데 이 동생이 꼭 형을 부를 때 응아 응아, 이게 응아 마렵다는 건지 형아 마렵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있나요? 그게 3살 버릇 7살까지 옵디다. 지금 8살인데 지금도 흥아 이래요. 중요한 거 있죠? 이질은 어쨌든 덩이 좋겠다 그래. 이 덩이 좀 급할 때 이 자주 나오는 게 이질이에요. 이질감 느끼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똥 나오고서 그냥 가면 재미없죠. 우리 항상 재밌는 얘기 있잖아. 똥 나오면, 그죠? 이쯤에서 하나 또 제가 이렇게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똥 얘기 하나 합시다. 어떤 도시 총각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그런데 이게 또 방학 때 되니까 또 어디 왔어요? 시골에 왔지 않겠어요? 시골 집에 왔더니 시골 옆집 아가씨가 어쩜 그렇게 이뻐요? 그런데 밭에, 그것도 고구마 밭에 앉아가지고 이 땀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모양새가 열심히 일하는 모양새처럼 보였는지 이 남자 가슴이 콩탕콩탕 뛰면서 하는 말이, 야, 저런 아가씨라면 평생 내 배필로 삼아도 손색이었겠다. 이쁘지. 저렇게 땀 흘리고 있는 옆모습 진짜 기가 막히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 모양새 내가 평생 같이 해도 좋겠다. 그래서 담을 넘어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서 여자한테 갔습니다. 여자는 화들짝 놀랐겠죠. 앉아있는 여자한테 남자가 내려보면서 합니다. 저 시간 있으면 저랑 사귀실래요? 여자 얼굴 붉어지면서 아무 말 못합니다. 좀 이따 남자 다가가서 또 얘기합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저 이래봬도 괜찮은 놈입니다. 한번 사귀시죠. 그러니까 여자 왈 뭐라고 합니다. 위로 가까스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볼일 다 본 다음에 얘기하죠. 네, 이게 볼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고구마 밭에서 이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해라는 게 이쯤 되면, 이질은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러고 싶거든, 이게. 그래서 이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뭐, 드시면서 보던 학생 좀 죄송하고요. 네, 이 자막으로 꼭 깔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거. 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아무튼 우리 떡 얘기 나오면서 이거 그냥 지나가면 재미없어요. 네, 이번 글자 보니까요. 대나무 중 밑에 떠날리죠. 즉 대나무 밑에 떠날리, 무슨 얘기죠? 대나무를 엮어서 동물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즉 떠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뭐죠? 울타리죠. 그래서 이게 울타리 리자예요. 우리 이국 그러면 울타리 밑에 핀 국화를 이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 밑에 선 봉선화야 그러죠. 울이라는 게 울타리를 줄여서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울타리 그러잖아요. 한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울이 뭐예요? 그렇죠. 크게 넓게 하나로 된 울타리를 한울이요. 그게 바뀌어서 어떻게 돼? 하늘이 되고 나중에 하늘이 되죠?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알면요. 여러분 의외로 한글도 쉬워요. 한글을 알면 또 한자도 쉽고요. 믿거나 말거나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걸릴 리자예요. 우리 그러잖아. 아, 저거 딱 걸렸어. 이럴 때 한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정리죠, 정리. 마침 적자에다가 걸릴 리자 쓰면 정리. 마침 딱 걸렸어. 그래.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먼저 마음에 들면 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가보면 뭐 찜탕이 참 많아요. 무슨 해물찜, 무슨 찜, 무슨 찜. 이 찜이 왜 좋으냐면, 먹는 찜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찜한다고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감만큼 아름다운 거 있어 보여요? 남자다운 거는요, 그 자신감 때문에 남자다운 거지. 등치 크고 뭐 가슴에 털 몇 개 있고 좀 험하다고 문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문신이 뭡니까? 결국 몸에다 좀 새겨놓은 게 문신 아니겠어요? 몸에다 글은 왜 새겨요? 가슴에 왕자 없다고 왕자 새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남자답지 않은데 남자다운 시척 해봐야 뭐가 달라지냐고요. 걸릴 리자 같이 볼까요?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물이죠. 그리고 생각유자예요. 즉 그물에 걸린 듯한 생각이라는 데서 걸릴 리자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딱 걸리면 근심이 생겨. 그래서 근심할 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재민 그러면 재앙에 딱 걸려가지고 근심하는 걸 이재민 할 때 이재예요. 그러니까 이재가 무슨 뜻이에요? 재해를 입음, 재앙에 걸림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 백성민 붙이면 이재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이 돼서 눈사태 또는 물사태, 이 호우로 인한, 폭우로 인한
여러분, 이재민이 얼마나 안쓰러운 겁니까? 재앙에 딱 걸린 게 이재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리긴 걸리더라도 딱 걸려야지 잘못 걸리면 안 좋은 거예요. 예.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글올문 들어갔어요. 같이 볼까요? 글올문 밑에 입고, 즉 무슨 얘기냐? 글을 쓸 때처럼 말을 아껴야 한대서 이게 인색할 린자라고도 하고요. 아낄 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색 그러면 인색할 린, 인색할 색 합쳐서 예의 염치를 돌보지 않고서 재물을 아끼는 걸 인색이라고 그래요. 이런 글자를 우리는 유의결합어라고 하죠. 유의결합어, 비슷한 글자끼리 합쳐서 글자를 더욱 강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불화가 들어갔어요. 불이랑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같이 볼까요? 불화 옆에 이웃린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것을 마을린이라고도 하는 자예요. 즉 불이 마을에 떠다닌다. 무슨 얘기예요? 도깨비불이에요. 도깨비불 린자예요. 우리 린광 그러면 인광이라고. 인이 공기 가운데서 내는 파란 빛을 인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 도깨비불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겠죠. 도깨비가 없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도깨비는 있어요. 있으니까 글자가 생겼어요. 그 용도 있습니다. 용은 용인데 어디에 살아요? 그렇죠. 토룡, 와룡 뭐 다 있잖아요. 우리 지렁이도 용이에요. 용과예요, 용과. 그래서 용 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용 쓰면 용용 죽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깨비불 린자는요. 마을에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불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광이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도깨비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 살다가 보면 빛을 반사시키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도깨비불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인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인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이 불에 타가지고 파란빛 내는 걸 인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다음 글자도 그와 비슷한 글자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 같이 보니까 그 고기어 옆에 마을린자가 붙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기어 옆에 마을린. 즉 고기 중에서 아까 그 도깨비불 린처럼 반짝거리는 게 뭐예요? 비늘이잖아요. 그래 비늘린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고기가 도깨비불 같은 모습처럼 빛나는 부분이 뭐냐?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비늘 때문에 그렇다 해서 비늘린. 우리 편린 그러면 한 조각의 비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추억의 편린들을 주워 담아서 뭐 남자가 거의 이쯤 되면 구라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죠? 데이트할 때 남자들 조금 유식한 말 쓰고 좀 분위기 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대부분 구라라고 그래. 이거 구라 좀 방송 용어가 아니네요. 일종의 속이는 말이란 뜻이죠. 왜 그러냐면 비닐린자의 어원은 물고기의 도깨비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걸 비늘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편린 그러면 그러한 조각들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는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조각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맞추어 놓은 이상의 어떤 개념들에 여자가 맞춰지면 조각이 되는 거고 안 맞춰주면 왼수가 되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건 내 마음이 아름다워서 남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아름다운 거지. 여자가 아름답다고 해서 내가 쳐다보는 시각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먼저 자기 마음이 아름다워야 남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 물고기는 비늘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비늘 없는 물고기가 몇 가지 있죠. 뱀장어 같은 거요. 그러한 거 왠지 보면 좀 느끼하죠. 이 비늘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참 재밌습니다. 발족이죠. 그 다음에 이게 골풀린이라고 그래서 풀 이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발로 골프를 밟는다는 데서 이게 짓밟을 린자예요. 너무 재밌는 건 이 짓밟을 린자를 써가지고 짓밟을 유자랑 합치면 유린이 돼요. 유린하면 나무에 권리나 인격 따위를 침해하는 걸 말하는데 중요한 거 있죠? 짓밟을 유, 짓밟을 린 비슷한 글자끼리 합쳐졌죠. 그러면서 밝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유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생활 침해를 유린한 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유린이 어떤 유자예요? 어떤 린자인지 여러분 몰랐잖아요. 전부 발로 짓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짓밟는 걸 유린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거 가슴 아픈 겁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랑만은 짓밟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수풀림
옆에 삼수변이 붙었습니다. 숲에 비가 내리네요. 같이 볼까요? 물방울이 숲에 물이 떨어진 데서 물방울이 떨어지다 해서 물방울 떨어질 림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임질의 뜻을 가진 임질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리 그러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이자는 물 질펀할 이자거든요. 이게 떠날 리의 원자처럼 생겼고 요 옆에 물이죠. 물이 사방으로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질펀이 흐를 이자입니다. 물이 질펀이 흐르는 걸 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걸 임이라고 그래요. 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물이 뚝뚝 떨어져서 퍼지는 걸 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임질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숲에 물이 이게 성인용 방송이면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잘할 것 같은데 벌써 눈치 학생 저 학생 일명 그렇죠. 뒤집어진 학생이야. 양말 뒤집은 학생. 네. 방송용어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졌다고 그랬지. 뭐 한자야 한자. 알죠? 이게 무슨냐. 그러니까 숲에 물이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글자 이걸 임질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얘기했죠. 한자도 성인용 한자가 있다니까요. 성인근 형이 인용이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성인근이요. 인근이 그 형이 인용이요. 그런데 그 성씨가 뭐예요? 성이요. 성인용. 좀 그렇죠. 이 한자도 이게 성인용이 있다니까요. 네, 이해하십시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대나무죽 밑에 설립. 대나무 밑에 설립. 즉 서 있는 건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이죠. 그 위에 대나무를 썼어요. 즉 뭐냐? 대나무로 엮어서 사람의 머리 부분에 씌운 것이라는 데서 삭간림자가 된 거예요. 삭간립. 그래서 우리 임모 그러면 가두에 덮어 쓰는 유지, 기름종이로 만든 우비를 임모라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비를 피했을까 생각하죠? 다 있습니다. 일단 도롱이 같은 걸 입고 그 위에 삿갓을 쓰고 뭐 이러면 벌써 이거 비 다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도 비 오면 연잎 꺾어들면 돼요. 연잎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가로 세로 2m가 되는 게 있어요. 2m. 그거 하나 딱 쓰면 우산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만큼 연이 어떠냐고요. 저 학생 잠자다 놀라네. 내가 그녀 그게 아니라니까. 이 연잎이 뭐냐면요. 과학의 원천입니다. 연잎에 밥을 싸가지고 그 배낭에 넣어가지고 겨울자 한여름에도요 여행을 다니면 3일 동안 해도 상하질 않아요. 연잎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 연잎을 따서 그 연잎 차를 끓여가지고 여름에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놔둬요. 일주일이 가도 물이 안 상합니다. 보리차 끓여서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만 돼도 여름에 상해요. 신내 나고요. 연잎이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다 연잎의 특징이 물을 딱 떨어뜨려도 이게 물방울 하나 안 먹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도 지혜롭고 다 사는 재미가 있어요. 조금 불편했지만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과학적으로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삿갓립자도 엄격히 우리가 그 김삿갓 있잖아요. 김립이라고 하는 이 김삿갓 왜 그러냐. 무언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차원이 있어요. 자기는 장원급제할 만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욕하고 자기가 급제해서 썼었던 그것이 자기 조부의 그 명예에 먹칠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과거를 청산하고 여기서 그 과거는 과거급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급제를 내놓고서 조상볼 낯이 없다고 쓰고 다닌 정도 명분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 이로움으로 치면야 조상 팔아서 요즘은 지 아버지 공산당이어도 공산당 아니라고 하고 뭐 자기 아버지 뭐 민병대 출신 아닌데 뭐 어떻게 하든지 독립군 만들어 가지고 자기 허세 떨고 왜 그럽니까? 부끄러운 과거 있으면 좀 고개나 숙이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뻣뻣이 들고서 이거 또 제가 또 항변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부끄러움을 하는데 일조했던 자연의 모자, 삿갓입니다. 저 보십시오. 오죽하면 뚜껑도 벗어놓고 다닙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설립이 들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쌀미 옆에 설립. 즉 무슨 얘기냐? 쌀알이 낱낱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서 나달립자입니다. 즉 쌀알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서 있는 모양이 나달이죠. 나달립. 그래서 입상 그러면 알갱이 모양, 나달 모양을 입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소립자, 과립,
그럴 때 전부 다 이 나달립자 써요. 이해되셨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집면이 들어갔네요. 같이 볼까요? 집면이 들어가면 집이랑 관계가 있고 없을 막, 즉 무슨 얘기냐. 집안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데서 고요할 막, 쓸쓸할 막자가 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삭막하다 그러면 황폐하여 쓸쓸함을 삭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삭막하다, 세상이 삭막하죠.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이 귀가를 했을 때 여러분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아들이나 또는 자식이나 부인이 단 이틀만 없어 보십시오. 집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 나죠? 적막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있다가 없으면 왜 그렇게 쓸쓸하든지 이 고요할 막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글자 어디서 많이 봤죠? 만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글자는 원래 10십에다가 조금 더 꺾어서 만든 자예요. 그래서 총 획수가 6획이에요. 부처의 가슴에 있는 길상의 표시예요. 부처의 가슴에 이러한 모양이 생겨서 길상, 좋은 조짐을 보여주죠. 그러한 표시로 범어에서는 1만 만자의 대용으로도 쓰입니다. 즉 만자창 그러면 뭐냐, 창살을 만자 모양으로 짠 창을 만자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엄격히 따지면 없는, 의미는 없는데 어떠한 그 화폐의 단위처럼 새로 생긴 거예요. 그 부처의 가슴에 저 모양이 있으면 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 모양을 기독교의 십자가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길만자, 이게 손이죠? 이게 무슨 자예요? 그렇죠. 면할 면자예요. 손으로 어떠한 죽음이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긴다는 뜻에서 이게 당길 만자, 애도할 만자예요. 우리가 만류 그러면 붙들고 말리는 걸 만류라고 그래요. 당길 만자. 당기긴 당기는데 어떻게 당기냐면 손으로 끄집어 당기는데 어떠한 죽음을 면하거나 어려움을 면할 때 끌어당기는 걸 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류 그러는 거죠. 끌어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자는 이해되어야만 되는 하나의 학문이죠. 절대로 외워야 되는 어떤 기호체계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